저희 의원실에서 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 간략한 평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내용 부처에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입양인들이 지금 한 1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입양인 수, 최근에 국내 입양이 증가 추세긴 하지만 해외 입양이 그래도 67.8%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550명의 해외 입양인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설문조사 표본이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기대치와 한국과의 기본적인 본인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답변도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 중에 가장 큰 요구가 바로 가족 찾기였습니다. 수차례 시도했던 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2019년 재외동표 현황을 보면은 이전에는 북미 지역 한인 입양인만 포함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유럽, 호주 등 해외 입양인 현황도 포함하는 등 동포로 인식하는 기본적인 기관의 인식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력이 실질적으로 가닿는가에 있어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으로 해외 한인 입양인 찾기 유전자 검사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됐던 제도인데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활용을 보면요. 홍보가 부족했다. 이거는 저희가 참조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공식적으로 가족을 발견한 사례는 없지만 내국인 유전자와 일치하는 미국의 한인 입양인을 발견을 해서 지금 추가 분석 진행 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외 입양 동포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 기대한 바를 생각한다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우리 기존의 해외 입양이 사적인 입양기관에 의해서 임의로 단독 호적도 만들어지고 사실상 공적인 기록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는 공적기관의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성이 역사적으로 사료를 찾기 어려운 공식적인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아로 발견된 경우 등등 해서 친부모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의 통상에 있어왔던 입양의 사례에 비추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요건을 개선하는 등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님 뭐 어떻습니까? 정책 공보 같은 경우는 관련된 예산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찌되건 간에 추가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건 또 적합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시면. 네, 1분 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실제 지금 해외 입양인들이 뭐 본인 자구책으로 페이스북, DNA 뱅크 등등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뭐 부모를 찾아도 또 부모 측에서 상봉을 또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는 각 당사자를 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국가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공관에서도 그 신청한 입양인에 대해서 그 유전자 채취 또 절차 안내를 하고 또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념을 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신청을 하러 공간을 찾는 그 입양인의 수가 사실 상당히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입양인 역시도 부모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도 버려진다는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때 한국 기준을 맞잡았을 때 네.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또다시 일을 뿐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양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외 지원을 많이 했는데 입양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마스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 평가가 받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모국이 잊지 않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홍보도 됐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또 이번 일로 맺어진 그 인연을 계속 가꿔서 그 공간에 그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어서 입양인 관련 문제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2017년이었습니다. 미국 입양인 1974년생 한국에 추방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입양됐다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상태에서 파양되고 조현병 판정도 받고 범죄가 누적되면서 결국 극단적 우리나라에 추방돼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케이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보호 중인 입양인 총 8명입니다. 이전에 그 불행한 일을 겪었던 그 한 명을 포함하면 9명이 추방된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 입양 당시에 그리고 초기에 입양 절차 그리고 시민권 취득 절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선거인 등록하다가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미취득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14년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시민권 취득한 입양인이 9만 2천 명 가량 되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19,000명이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최대치로 시민권을 미취득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이제 우리 부처에서는 나름대로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2000년에는 아동 시민권법 통과가 돼서 미성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983년 이후 출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전 출생자 같은 경우 70년대도 상당히 입양인 수가 많았거든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입양인 심의 법안이라고 해서 입양 시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안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 통과 여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가 법률 지원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이 있은 건수를 보니까 2019년도 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저는 보다 적극적인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말미에 답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인식 상황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단 이 상황에 이 상황과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내에는 국내법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같은 경우는요. 진영 의원님이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실 때 사실상 이제 뭐 비준 동의안만 국회에 제출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절차 지금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인지 그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헤이그 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입양인 중에 결국 그 초기에 그 제대로 절차를 처리가 안 해서 결국 그 시민권이 취득이 안 된 그런 입양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공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19년도에 그 입법이 추진될 때 저희도 그 공간 차원에서 또 우리 영사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그 과정에 또 우리의 입장도 많이 그 개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의가 된 상황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법률 자문 사업을 개별적으로도 계속 하면서 또 근본적인 그런 어떤 해결책의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화나 학습 자체는 그 치료에 훨씬 더 적용된 정도입니다. 합법적 치료자들 치료를 위해서 더욱더 진지한 노력